무표정을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랬어요. 울 일도 없었고 특별히 슬픈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지하 2층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녀는 기분 불안증을 겪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무너질 듯한 하루들이 계속 반복됐고 얕고 지속적인 고통은 조용히 그녀의 일상을 갉아먹고 있었죠. 기쁜 것도 없고 눈물 날 것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하루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유독 오래 남았어요. 기분 부전증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저강도 우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둔마되어 있고 의미가 상실되고 정서적으로 좀 분리된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요. 딱히 좋은 것을 느끼지는 못하는 기분이 다운된 채로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을 기분 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가장 무서워했던 건 무너지지 않는 자신이었어요. 크게 아프지도 않고 크게 울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점점 일상 깊숙이 침투한다는 거죠.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어요. 사람들은 감정을 좋다, 싫다 두 가지로만 구분하곤 하죠. 하지만 끝없는 분노가 잘 들여다보면 억울함이나 외로움일 수도, 끊임없는 짜증이 사실은 두려움이나 불안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도 하죠. 그만큼 감정의 언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의 마음을 표현할 단어를 고르는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부족했고 그 언어의 빈자리가 감정을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 감정을 하루에 하나씩 적는 거였어요. 그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이미 내면에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시금 마주 보면서요. 분명 하루 동안 기분은 무감각했는데 저녁 되면 문득 울컥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울컥함에 다시 감정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내면을 위해 어김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울컥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울컥함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렇게 감정을 본인의 속도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했던 것이 무기력의 시동을 거는 거였어요. 작은 시도를 하나씩 했어요. 무기력은 방전된 차와 같아요. 움직이지 않지만 멈춘 건 아니에요. 방법은 충전을 하고 시동을 다시 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이 걸리기를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충전하고 일상이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기다렸어요. 오늘 샤워를 했다, 커피를 마셨다, 노래를 한 곡 들었다. 이런 것들이 고작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작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그게 결국 하루가 됩니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작은 행동들이 행동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버스럽게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자각 훈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하루를 보냈다는 느낌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무딘 감정이 지속되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감정이 크지 않더라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하루 중 어느 순간 떠올랐다면 그걸 지표로 삼았어요. 무감정한 날도 그 안에 흐름은 있다는 것. 감정이 작게 흔들리는 순간조차 살아있다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감정을 못 느껴서 우울했던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나조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무너졌던 거라고요. 감정은 폭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쳐도 묻혀도 그 순간 내게 의미가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오늘 나에게 스쳐간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그 감정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내가 자주 느끼는 무감정 상태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을까요? 감정이 없다고 느끼는 건 정말 아무 감정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말해줄 언어가 아직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마음에 지지 않는 하루 보내기를 바랍니다.